안녕하세요. 티쿤 글로벌 이사벨입니다. 오늘은 티쿤식 해외 직판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티쿤은 해외 직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해외 직판을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과연 해외 직판이란 것이 어떤 건지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티쿤은 한동안 플랫폼 사업에 사실 집중하느라 직영점을 많이 늘리지 못했는데요. 올해부터 직영점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 티콘이 연 직영점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티콘은 최근에 저희 티콘 영국 법인에서 일본 쪽으로 명품점을 지금 오픈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사이트인데 여기가 달롯이라는 곳이고요. 영국발 일본향 명품점 달롯은 올해 3월 말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상품들이 있죠. 3월 말에 오픈을 했으니까 지금 2달이 채 안 됐는데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일본향 명품점 매출 현황 시트거든요. 일본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라서 금액이 엔화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은 3월에 지금 일어난 거는 오프라인으로 저희 지인이 주문을 하신 거고, 그래서 사실상 온라인으로 처음 판매가 된 거는 5월 달부터예요. 첫 주문이 일어난 게 저희가 5월 9일이었거든요. 그래서 5월 9일부터 한 20일 영업한 거죠. 5월 달 같은 경우에. 그런데 거의 350만 원, 그러니까는 하나로 하면 한 3,500만 원 이상을 팔았던 거고요. 20일 동안. 그리고 지금 6월 달도 오늘이 24일 지금 아직 마감 안 됐죠. 그러니까 23일 정도 저희가 6월 달 영업을 한 건데 6월 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6천만 원 넘게 팔았어요. 이거 뭐 하나로 계산하면 한 6천 원, 6, 7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5월 9일 첫 매출이 발생하고 지금 오늘 날짜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한 45일 정도 영업을 한 건데 45일 만에 매출 1억 원을 달성을 했어요. 대단하죠. 45일 동안 매출 1억이라는 게, 물론 이제 명품이라는 게 단가가 객단가가 좀 높기는 하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티코는 지금 이 명품점을 일본에만 지금 열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렇게 뭐 한국, 말레이시아, 호주, 미국,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중국 이렇게 전 세계에 저희 티콘 법인이 나가 있는 국가 중에서 9개국에다가 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지금 영국발 일본향 명품점이 3월에 오픈하고 나서 5월 달에는 한국이랑 말레이시아가 지금 명품점이 오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6월 17일. 6월 17일에는 호주도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호주도 오픈을 했는데 호주는 정말 반갑게도 오픈하자마자 이틀 연속 이렇게 매출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호주 저희 티쿤 법인장님께서 오픈 전부터 이 명품점을 준비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이제 개인 네트워크에다가 많은 홍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 총 매출은 호주 달러로 한 1,711달러니까 저희 환화로 하면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이틀 연속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에도 제가 5월 달에 오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저희 한국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명품점 달롯의 한국 사이트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콘텐츠를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일본 거고 이게 지금 한국 거거든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디자인은 똑같이 하면서 그렇지만 상품 설명이나 이런 것만 각국 언어로 바꾸고 콘텐츠를 각국에서 공유하고 이렇게 각국에 맞게끔 이제 조금씩 바꾸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멕시코, 브라질,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 이쪽의 국가들에서도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명품점을 4개국에 열었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말레이시아 저희 티콘 말레이시아에서는 6월 달에 지금 안전용품 전문점을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지금 6월 달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동말레이시아에다가 있는 사락 건설 현장에서 안전용품 납품 의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계약까지 완료를 했거든요. 이게 저희 나라 돈으로 하면 하나로 하면 한 9천만 원 정도 이런 계약인데 실제로 납품하는 자재는 한국산 안전자재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공급하는 안전조끼라던가 안전조끼 같은 경우는 저희 티콘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공급하고 계세요. 그래서 안전조끼라던가 아니면 미국산 보안경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납품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월 달 중에는 안전용품 전문점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픈하시려고 준비 중이신데 지금은 아직 전상점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는 아직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지금은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 전상점이 열리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티콘 소식 중에 또 새로운 거는 저희가 9월에는 티콘이 일본에다가 축구복 전문점을 저희가 열려고 해요.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긴 한데 저희 티콘이 이미 일본에다가 이제 티콘 통해서 판매하는 게 에드티라는 유니폼 전문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축구복만 전문을 하는 축구복점도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축구복 전문점은 국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에서 축구복을 공급받아서 판매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카페에다가 모집 공고를 냈더니 벌써 공급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 데가 7군데, 7업체 정도가 저희 쪽에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뭐 7업체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모집 공고를 그만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모집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혹시 지금 설명회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나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축구복을 공급하고 싶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티콘을 좀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축구복 전문점을 생각하게 된 거는 사실 축구가 세계 스포츠 랭킹 1위잖아요. 전 세계들이 다 그러니까 축구를 하지 않는 저희들조차도 뭐 축구가 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축구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즈니스가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고 이 축구복점도 저희가 단순히 일본향만 즉 일본에서만 판매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명품점처럼 저희 세계 각국에 오픈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티콘이 지금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 직영점을 늘리는 이유는 해외 직판을 하면은 그래도 돈 벌기가 다른 비즈니스보다는 조금은 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국내에서 하려면 국내는 이미 포화 상태잖아요. 그런 반면에 해외로 나가시면 해외는 사실 아직까지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저희 티콘 이용사분들 중에서도 기존에 운영하던 전산점 외에 추가로 오픈하시는 곳들이 꽤 있으세요. 보시면은 저희가 오죽하면은 이렇게 뉴스로까지 기사를 냈겠어요.
보시면은 뭐 여기 칠레형 스티커점도 리본점 오픈하셨고, 일본형 옥외 간판점도 실내 광고물점도 운영을 하시고, 또 미국에다 또 오픈 준비 중에 있으시고, 일본형 모자 전문점도 미국 진출을 위해서 준비 중이시고, 지금 일본형 컵 전문점도 마스크점을 오픈하셨고, 이런 식으로 해외 직판을 한번 해보시고 났더니 해외 직판 되는데? 라는 판단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상점을 늘리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전상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저희 티콘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전상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참고하셔서 설명을 들으시면은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기는 하겠지만은 칠레형 스티커점 운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칠레에 사실 인쇄 리본점도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일본형 모자점도 미국에 진출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다들 해외 직판은 정말 된다 이런 게 없다면은,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전상점을 같은 국가나 다른 나라에 또 열려고 하지 않으시겠죠. 이렇게 해외 직판이 된다는 거는 해외 직판을 하면 성공 확률이 다른 것보다는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생각보다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 한 국가 안에서 보면 우리 한국을 생각을 해도 우리나라 안에서 보면은 비슷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급여 수준도 다 비슷하고, 우리가 뭐 저희 지금 티콘이 충무로에 사무실이 있는데 충무로에 사무실을 임대한다고 하면 사실 다 사무실 임대료도 비슷비슷하잖아요. 거기다가 근무 시간 같은 것들도 다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기라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상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을 갖고도 이게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나가면 그냥 그 자체로 경쟁력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렇더라고요. 또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서 내가 판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사실상 아직은 많지 않으시다 보니까 경쟁자 자체도 적고, 그러니까 나와 동일한 조건을 가진 경쟁자가 적다 보니까 성공하기가 훨씬 쉬운 거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티코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는 저희 카페를 조금이라도 이제 관심 있게 들어와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 티콘이 맨 처음에 일본에다가 한국 명함을 파는 걸로 해외 직판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그때 저희 티콘이 시작한 게 2007년도니까 그때랑 지금이랑은 그 해외 직판 시장이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렵지만은, 어쨌든 저희 티콘이 2007년도에 일본에 한국 명함을 가지고 나갔을 때 일본 판매자들은 명함 100매를 2,300엔에 팔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티콘은 500매를 1,500원에 판 것도 아니고요. 980엔에 팔았어요. 이게 100매 2,300원에 팔고 있는데 남들은 혼자서 저희 티콘만 500매로 980엔에 팔고 있었으니까 가격 경쟁이 될 수가 없잖아요. 티콘하고. 이게 가능했던 게 저희 티콘이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 손해보면서 팔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었던 게 한국은 충무로라고 하는 인쇄산업 집중 지역이 있으니까는 명함이나 스티커를 싸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수익을 남기면서도 980원에 80엔에 팔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인건비도 사실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쌌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저희가 수익을 남기면서도
다른 일본 판매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갖출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아무리 충무로에서 싸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해도 이거를 바꿔서 일본에도 안 팔고 한국에서 국내에서 팔았다고 하면은 티쿤이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돈 못 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티쿤만 충무로에서 명함을 만들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 충무로에서 명함 만들어서 팔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걸 일본으로 나가니까는 일본은 명함을 만들려면은 한국 충무로에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저렴하게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티쿤이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해외로 나가니까 경쟁력이 생겨서 잘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 저희 티콘이 직접 직영으로 파는 것 외에도 저희 티콘을 통해서 해외 진출한 이용사분들의 제품 중에서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그런 사례들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이 전상점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에다 각종 가방을 다 파시는 전상점이에요. 보시면은 제가 이걸 좀 한국어로 알아보실 수 있게 번역을 조금 해볼게요. 보시면 보세요. 방수하드 케이스도 있고 메이크업 박스도 있고 드론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백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악기를 담을 수 있는 플룻 담을 수 있는 것도 있고 클라리넷 담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탁구공 담는 거 뭐 당구 큐 케이스까지 죄송합니다. 정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가방들을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방만 전문으로 파는 이 전상점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4월에 오픈했으니까 이제 오픈한 지 한 2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잠깐 물 좀 마시고 이어서 진행해 드릴게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에어컨 틀고 하니까는 이렇게 목도 건조해지고 그래서 제가 설명회 중에 이렇게 물을 마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은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알루미늄 가방을 파는 이 전상점의 매출 기사를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오픈하신 지가 이제 2년 조금 넘었거든요. 2년 조금 넘었는데 보시면은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도예요. 이것도 지금 엔화로 표시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환화로 이제 바꾸면은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2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매출이 일어났는데 이게 연매출이에요. 20년도, 작년도. 근데 올해는 보세요. 금액은 지금 거의 비슷해요. 작년 연매출하고. 근데 이건 뭐냐 하면은 올해 지금 6월도 마감이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까지 지금 이 기사가 보면 6월 16일 날 작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 15일 날 매출까지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매출이 작년도 연매출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지금 어떤지 매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오늘까지 보시면 그쵸. 거의 2억, 이것도 지금 엔화거든요. 근데 하나로 환산하면은 거의 2억 4천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곧 6월달 마감하면 작년 연매출인 2억 5천만 원 정도는 넘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알루미늄 가방을 판매하시는 이 정상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전상점 안에 판매하고 계시는 가방의 수가 1000종이 넘어요. 이 1000종이 넘는 제품들을 전부 다 일본 창고에다가 가져다 놓고 판매를 하세요. 그래서 가방 자체는 중국에서 생산을 하세요. 근데 이 전상점을 운영하시는 이용사분은 한국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시면서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일본 창고에다 가져다 놓고 일본 고객에게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는 이렇게 하셔서 상품당 운송비도 이제 대폭으로 줄이신 거죠. 그리고 또 이 전상점의 또 좋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하실 수 있는 또 다른 경쟁력은 보통은 이게 지금 다 주문 제작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 주문 단위 개수가 있어요. 뭐 100개, 1000개, 500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는 단 한 개여도 주문 제작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살 이유가 없죠. 제품이 마음에 들고 가격이 맞다고 하면은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매출이 보세요. 2020년도 지금 19년도부터 해가지고 조금 계속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매출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경쟁력을 만드니까 소량으로 단 한 개도 주문 제작이 되고 미리 다 가져다 놓고 고객한테 배송되는 배송 기간도 줄이고 한꺼번에 배송을 해서 창고에 가져다 놓고 이제 고객한테 서비스를 하니까는 객당 운송비가 줄어드니까는 상품의 가격도 낮아지니까는 가격 경쟁력도 있을 수밖에 없고 종류가 1000여 종이 넘으니까 저러한 가방이 필요한 모든 그 군에 있는 소비자들은 다 아우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경쟁력을 만들면요.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분은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보다도 저 개인적으로는 단 한 개도 주문 제작을 해줘? 와, 대단하다. 전 그런 생각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한국분이 한국에 계시면서 상품은 중국에서 만들어서 일본에다 판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 분 그렇게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응. 근데 사실상 이미 이 전자상거래라는 게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다 보니까는 사실 지역 경계라는 것 자체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긴 해요. 저희도 뭐 예를 들면 제가 굴을 사고 싶으면 요즘에는 뭐 통영이나 이런 데서 직접 굴을 이렇게 생산하고 하시는 분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판매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서울에 살지만 통영에 계시는 분한테서 물건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국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한국 내에서 사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 이게 사실은 꼭 국내에만 국한될 일이 아니거든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그게 가능한 거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가능하고, 이렇게 국경 자체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전자상거래 안에서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보편화가 돼버린,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해외 직판을 하고 전자상거래를 이미 다 하고 있는 그때가 되면은 해외 직판을 해도 경쟁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쉽게 얘기해서 2007년도에 티쿤이 충무로 해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일본에 파는 게 아니라 한국에 팔았을 때 경쟁력이 없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해외 직판이 뭔지를 좀 알아가셨으면 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던 거고요. 제가 또 다른 이용점 하나 또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 전상점은 이제 플라스틱 카드를 판매하는 전상점이에요.
저는 사실 플라스틱 카드 뭘 팔지 처음에 입사해서 그랬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뭐 신용카드나 은행 체크카드부터 해가지고 회사 사원증이라던가 아니면 기프트 카드라던가 아니면 출입카드라던가 정말로 쓰인 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드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저희 티코니 직영을 했던 건데 2015년도에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용사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2015년도에 분양을 했으니까 지금 거의 한 6년째 이용사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데 보세요.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3년 지난 3년간의 최근 3년간 매출만 봐도요. 연매출이 계속 이게 지금 엔화로 되어 있긴 한데 원화로 하나로 환산하면은 전부 다 뭐 8억 한 3, 4천 거의 9억 가까이 8억 2, 3천만 원 전부 매출이 연평균 8억이 넘어요. 계속 이렇게 8억이 넘게 연매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본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매출이 막 폭넓게 증가하고 있진 않고 거의 유지 상태이긴 하지만 연매출 플라스틱 카드 팔아가지고 연매출 8억? 국내에서 가능할까요? 저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신 거죠. 제가 뭐 올해 매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상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6월 마감 안 됐는데 벌써 지금 이게 환화로 하면은 거의 4억 가까이 되네요. 4억 가까이 팔았으니까 올해도 마감을 하면은 뭐 전년도 평균 매출들 8억 정도는 충분히 저는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플라스틱 카드를 판매하는 전상점도 있고요. 또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데는 뭐냐면은 물티슈를 판매하는 점이에요. 물티슈를 판매하는 전상점인데 여기는 보시면은 일반적인 물티슈도 팔고 뭐 항균 물티슈, 알코올 물티슈 다 판매를 하시는데 이렇게 디지털 인쇄 방법으로 이렇게 티슈 그 포장지에다가 고객이 원하는 희망하는 디자인을 인쇄를 해서 해주는 판매를 하는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고객이 지금 이 상품을 주문을 하고 싶다. 그래서 디자인을 오더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최소 주문 수량이 지금 2,000매부터 가능한데 사실 물티슈는 워낙에 많이들 쓰다 보니까는 최소 주문 단위도 저는 괜찮다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오픈하신 지가 한 1년 반 정도 1년 반도 안 됐죠. 1년 반도 안 됐는데 아마 매출 보시면은 놀라실 거예요. 지금 이 전상점이 1년 반이 안 됐는데 지금 올해 매출만 보시면은 벌써 여기 4억 정도 4억 가까이 팔았어요. 물티슈 하나 팔아서 쉽게 얘기해서 물티슈 하나 팔아서 지금 6개월 상반기도 안 끝났는데 4억 정도 팔았으니까 여기도 연말까지 지금 팔면은 최소 이 정도 추세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은 8억 정도는 연매출 8억 정도는 충분히 되겠죠. 대단하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죠, 23일? 23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티슈는 정말 요즘에는 뭐 지금 코로나라는 게 빨리 끝나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더 받쳐주는 건 있긴 한데, 뭐 이렇게 대량 주문도 또 가끔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하루 만에 3천만 원 넘게 판매를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 그래서 이번 달에 지금 현재 6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월 매출이 지금 이렇게 8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내가 바이어를 찾아서 해외에다 물건을 팔아야지만 대량으로 팔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세요. 이렇게 전상점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계시면
아까 제가 안내드렸던 알루미늄 가방은 물건 한 개도 제작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 한 개를 주문하고 싶은 개인 고객도 만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알아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대량 뭐 바이어나 마찬가지죠. 이런 고객들도 알아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점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잘 팔리는 거다 하는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한데, 뭐 코로나라고 해서 모든 물티슈에서 잘 팔리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스크도 사실 초기에만 없어서 못 팔았지, 지금은 다들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장사가 되시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또 안 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서 운영을 하시니까 1년 반 만에 이런 성과를 저는 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몇 군데 이제 저희 이용사분들 그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티콘이 지금은 12개국의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12개국에 사실 다 진출을 하실 수 있지만은, 저희 티콘 자체가 해외 직판을 일본으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일본에 파는 그런 이용점들이 제일 많고, 매출도 일본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이러한 이용점들이 또는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러한 매출표가 전부 다 일본향, 그러니까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들을 이제 안내를 드린 건데, 지금 일본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소개드렸던 그런 곳들 말고도 보시면은 지금 작년에 일단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스티커 판매 곳이거든요. 여기도 한 42억 정도 팔았어요. 그리고 여기 막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는 현수막. 지금 보시면 이렇게 현수막 제작 사례들이 있죠. 이런 걸 현수막이라고 하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작년에 39억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티코니 맨 처음에 팔았던 명함 있죠? 명함도 이것도 저희가 이제는 판매를 직접 안 하고 이용사분한테 분양을 했는데 35억 원 정도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직접 아직까지 직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요끼라고 해서 플라스틱 용기를 판매하는 점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작년에 한 23억 정도 팔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전상점 같은 경우에도 저희 티콘이 직영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공기 간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기 간판이라고 하면 이제 잘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개업하는 가게들 앞에 보면 많이 왜 나와 있잖아요. 자기네 가게를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이거 팔아가지고 작년에 일본에서 이렇게 14억 넘게 이렇게 매출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정말 안타깝게도 다들 힘든 개인 사업자부터 해서 중소기업들, 중소상공인들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사실 다들 힘들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매출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감사하게도, 그런 와중에도 감사하게도 매출이 잘 일어나가지고서는 저희 티콘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나 아니면 저 이용사분들을 통틀어 가지고 연매출이 5억 원이 넘은, 지금 작년도 데이터 보시면은 총 17개 업체가 나왔어요. 5억 원 넘은 데가. 뭐 1억 원 넘은 데로 합치면 훨씬 더 숫자가 많죠. 근데 한국에서 작년에 연매출 5억 원 이상 되는 개인 사업자나 뭐 영세 사업자나 뭐 중소기업이나 드물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 힘든 코로나 시국에서도. 그래서 티콘 직영점이랑 저희 티콘 이용해서 이렇게 해외에 진출한 이런 이용점들을 합하면은 한 해외 집판 전산점이 한 1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근데 사실 그 중에서 제대로 오픈을 하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보지도 못하고 안 하시고 그만두신 업체들도 좀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러한 성공률을 계산한다고 하면은 정말 높은 성공률이에요. 이거는 뭐, 야, 뭐 혼자서 자아자찬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티콘을 통해서 1번 지금 판매된 거 보면은 쭉 지금 작년도 연매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시스템 상에서 잡힌 작년도 연 매출만 총 합계가 지금 거의 한 260억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잡히지 않은 또 매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상점을 연 그러한 곳들만 잡은 매출이다 보니까 뭐 원래 본인들이 운영하시던 전상점이 있지만 저희 티콘의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해외 직판을 하시는 이런 곳들도 있고 해서 이런 곳들까지 다 합치면은 작년에 한 연매출이 280억 정도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을 해외 직판을 통해서 올릴 수 있다 보니까는 사실 저희 티콘이 2007년도에 명함을 팔 때 5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500매로 980원에 명함을 팔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티콘이 빌딩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 6월 달에 잔금 다 치르고 서초동에다가 70억짜리 빌딩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티콘만 이게 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해외 직판을 하시면은 이렇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것조차도 되게 부끄럽고 조금 자랑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직판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저희 티콘이 대표적으로 있고 티콘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이렇게 소개들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실하니까 성공 사례가 이렇게 확실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든 국내에서 내가 막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해외에다가 파시라고 제가 재차 강하게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도 좀 계시긴 해요. 그래도 내가 온라인으로 판매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먼저 국내에서 조금 해보고 그러고 해외에 나가고 싶다. 또는 내가 국내에서 이미 온라인으로 판매하던 사업이 있으니까 이걸 조금 더 기반을 다지고 내가 해외에다 판매를 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는 거는 국내에 팔던 해외에 팔던 준비 과정이나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굳이 국내에서 경쟁력 없고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힘들게 시간과 비용을 쓰고서는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희 티콘도 한 번도 국내에서 판매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바로 일본 나가서 명함 500매 980원에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방배동에 4억도 샀잖아요. 그러니까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런 아니면은 뭔가 사업을 바꿔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은 일단 해외부터 고민을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티콘이 제가 뭐 이용점들이나 저희 직영점들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출을 보여드렸잖아요. 저희는 매출을 숨김없이 너무나 자주 공개를 하고 있어요. 한 달에도 여러 번 이렇게 저희 카페에다가 매출이나 성공 사례 이런 거 뭐 다 얘기를 하거든요. 다 올리는데 보통은 뭐 우리 성공 사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얼마를 팔았는지 이런 식으로 금액 얘기는 없고 전부 다 뭐 작년도 대비 2000배 성장했습니다. 뭐 몇 배 성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그거는 좀 데이터가 부정확하잖아요. 작년에 100원어치 팔고 올해 지금 1000원어치 팔았다고 하면 10배 성장. 근데 1000원 팔아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10배는 성장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데이터가 아니라 티코는 정확하게 금액으로 얘기해요. 이거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티콘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에 대비하면 지금 한 80%?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 티콘은 이런 자료도 다 이렇게 공개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운영하시는 이용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분들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은 이런 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거래량이 줄었어요. 그러면 나만 뭔가 잘못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내 안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우리 회사가 이상한 게 아닐까? 내가 파는 상품이 이상한 게 아닐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계속 내가 잘하고 있는지, 우리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는 건 좋지만은 불필요한 불안감 속에서 판단을 하시면은 비즈니스 정책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티코는 전체적으로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콘 자체도 거래량이 줄었고 티콘을 이용해서 해외 직항하고 있는 분들의 거래량도 줄었다.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이 맞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야지 다른 모든 이용사분들도 정확하게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또 운영 정책을 세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보시면 또 재밌는 게요. 이게 지금 거래량은 줄었거든요. 거래량은 줄었는데 매출은 또 괜찮아요. 매출 자체는. 작년에도 보시면은 작년에 코로나 완전 한창이었죠. 근데 2019년도보다 매출이 7.9%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매출로 보면은 지금 저희가 예상 추이로는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뭐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거나 뭐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결제 건수가 준 대신에 건당 아마 주문 금액이 올라가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또 저희가 공개를 여러분들께 대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일본형 이용점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일본에서 성공한 점들은 이렇게 주문 제작 상품들이 좀 많죠. 이게 좀 이유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티푼이 처음에 일본에 나가서 성공을 한 게 명함이라는 스티커라는 인쇄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그러면 나도 일본 가면 되지 않을까 하고 좀 이렇게 오신 이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일본이란 시장 자체가 이렇게 명함이든 뭐든 손이 많이 가는 이러한 제품들 자체가 직접 생산을 안 하니까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충무로라는 이러한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요건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한국 제품 주문 제작이 가능한 한국 제품이 일본에 나갔을 때 경쟁력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향 같은 경우에는 주문 제작 위주의 좀 상점들이 많긴 하지만은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명품도 일본에서 지금 너무 잘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꼭 뭐 주문 제작만 일본에 팔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용기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용기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23억 작년에 팔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인쇄물 아니잖아요. 근데도 지금 일본에서 용기 쪽은 랭킹 1위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본 쪽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12개국의 법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이쪽에도 저희 법인이 있는데, 보니까 이러한 나라들은
또 그 일본 시장과 다른 그러한 상품들이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맨 처음에 제가 말레이시아 안내 드렸죠. 이런 데서도 안전용품이 또 잘 판매가 되고, 이런 거 보면은 각 나라마다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무조건 다른 나라에 가도 다 있는 게 이런 거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꼭 내가 한국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내가 팔려고 하는 제품이 그렇다고 해서 그 제품 자체가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외로 나갔을 때 만약에 일본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일본의 경쟁력이 없다? 그럼 다른 나라 살펴보시면 돼요. 그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칠레에서 스티커를 판매하시는 전상점이에요. 이 칠레에다가 스티커를 판매하는 이분은 한국 스티커를 칠레에 가져다 파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 스티커가 어디에 쓰일까 하는 의문도 드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쓰이더라고요. 지금 이 칠레 스티커 판매하는 게. 보시면은 지금 이게 다 스티커인데 보세요. 병에도 상품 안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카드식으로도 뭐 마케팅용으로도 지금 이렇게 쓰이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건 지금 다 명함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옷에다가 이런 것도 다 스티커더라고요. 제품 설명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차에 이렇게 우리 뭐 아기가 타고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스티커더라고요. 스티커고, 그리고 아마 그 슈퍼 같은 데 가시면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생선 같은 거 사시면은 왜 뭐 원산지가 어디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스티커. 이게 다 스티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매출이 계속 여기도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4월 달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월 매출 중에 최고 기록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칠레 페소로 돼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로 환산하면 한 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야, 800만 원 가지고 무슨 최고 매출 뭐 어쩌고 얘기해 뭐 이러실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칠레에다가 스티커를 파시는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광고비로요 별로 안 쓰셨대요. 광고비를 별로 안 쓰셨다고 해서 저는 뭐 그 별로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안 쓰신 건가 했는데, 보시면은 클릭당 비용이 평균 200원 이렇게 하고 하루 광고로 5,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월 800만 원 버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러니까는 가성비 정말 갑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광고를 해보니까는 팔리더라는 어떤 경험을 얻으셔가지고 이제는 광고비 자체를 70만 원, 월 70만 원 정도로 늘려서 이제 광고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 매출이 이제 800만 원이 아니라 뭐 월 매출이 8천만 원 이렇게 되는 때가 올 수가 있겠죠. 상당히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스티커만 판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스티커를 칠레에 팔아보시니까 해외 직판이라는 게 된다. 이런 거를 이제 느끼셔가지고서는 지금은 인쇄 리본점도 팔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칠레에다가 스티커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쇄 리본점도 칠레에다 이제 오픈을 하시려고 이제 뭐 결제 시스템까지 다 이렇게 마친 그런 상태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스티커를 팔아서 해외 직판이 된다라는 걸 경험을 못 하셨다면 이렇게 인쇄 리본까지 판매를 하실 생각을 못 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는 아까 제가 저희 직영점 안전자재 전문점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지금 영국에서 말레이시아에다가 명품 자전거를 팔겠다는 분은 이제 또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이분이 이 이용사 판매하시려는 자전거는 영국 브랜드 제품으로 한 대에 한 3, 400만 원 하는 굉장히 고가의, 그러니까 자전거계의 명품인 거죠. 이런 제품인데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사실 구하고 싶어도 소비자들이 못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열고 이후에 인도네시아, 일본,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해서 저희 티쿤 법인이 나가 있는 전 세계에 오픈을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운영 중에 있는 전상점들도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데는 뭐냐면은 한국의 SK랑 SK의 말레이시아 관계사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 티콘 솔루션을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전상점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엔진 오일도 판매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레이시아 전역에 있는 카센터들하고 다 미리 계약을 마친 거예요. 계약을 해서 소비자가 이 사이트에서 이제 서비스 예약을 하고 그냥 직접 바로 카센터로 가시면은 바로 서비스들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호주 같은 경우에는 호주 그 종근당 법인이 저희 티콘 호주 법인하고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호주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먼저 호주에다 전상점을 열고요. 이렇게 중국에다가 또 전상점을 여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도 일단 호주,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다른 티쿤이 나가 있는 그러한 국가들로 해외 진출을 하시려고 계획 중이세요. 이렇게 점점 뭐 SK부터 해가지고 종근당까지 점점 큰 기업들도 티쿤을 통해서 전상점을 열려고 하시고 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티쿤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은 아니시지만은 어쨌든 화장품 유통하시는 이용사께서 브라질에다가 화장품을 판매하시겠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셨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서울경제신문에도 기사가 났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신문에 이게 과연 신문에 뉴스로 기사 나올 정도인가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중남미 시장이 진입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뭐 관세부터 해가지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언어도 영어가 아니니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아서 대기업들도 한국 대기업들도 사실 진출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포기하기도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거의 지금 브라질 쪽은 뭐 물류부터 해서 거의 세팅이 되어가는 완료가 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티쿤이 저희 이용사분하고 같이 이렇게 브라질 화장품 시장으로 진출하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한 뉴스인 거죠. 대단한 거죠. 응, 응.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중남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또 언어도 영어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힘들어 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근데 단순히 중남미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해외 직판이라는 거를 두려워하세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열어둔 창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미 증빙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티콘만 한 게 아니라 해외 직판 하면 돼. 어렵지 않아. 다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일본 나가서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일본어 하시냐고요? 여기 대표님들 일본어 하실 줄 아는 분들 거의 없어요. 정말로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려도 될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도 제가 이제 현지화가 뭔가 이런 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어 하는 직원, 그리고 그 일본 고객을 담당한 일본 원어민 직원. 근데 한국어를 하는 원어민 직원을 두면 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 국내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여는 것과 해외에다가 온라인 쇼핑몰을 여는 거는 모든 방법이 다 똑같아요. 언어만 다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도전을 해보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도 도전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해외 직방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실 거예요. 기본은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직접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서 해외에다 파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물티슈 여기도 대량 주문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바이어 찾으실 필요 없으세요. 바이어가 알아서 찾아와요. 물건 사게 해달라고. 사이트 잘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면 개인 소비자한테도 파시는 거고 대량 구매하는 바이어한테도 파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물티슈만 바이어가 찾아서 대량 구매한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저 일본에다 명품점 저희 티ffany 오픈해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보시고 인도네시아에 계신 어떤 분이 인도네시아에다 명품 팔고 싶어. 나한테 공급 좀 해줘. 이렇게 문의를 하셨어요. 근데 명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게 명품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어서 마진 구조가 막 높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직영으로 하기로 결정을 한 거라서 이거는 죄송하지만 상품 공급이 어렵겠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잘 운영을 하고 계시면 바이오가 알아서 찾아와요. 막 바이오 찾아서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뭐 전시회 가서 만나서 우리께 이렇게 좋으니까 제발 좀 사가서 판매하세요. 이런 거 하실 필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독립된 도메인, 이 독립된 도메인이라는 건 뭐냐면 즉 그 쉽게 얘기하면 내가 운영하는 이 온라인 쇼핑몰의 집 주소 같은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서는 이거 하나 도메인 구매하셔가지고 전상점 만들어서 물건 판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도 우리 한국은 뭐 네이버 다음 이런 거 요즘 많이 쓰시죠. 거기다가 예를 들면 내가 물티슈 판매한다 그러면 물티슈라고 검색을 하면은 제가 한번 뭐 해볼까요? 네이버에서 뭐 여기서 뭐 물티슈 예를 들면 이렇게 물티슈 판매하겠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검색이 됐을 때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여기에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전상점이 보일 수 있도록 광고 집행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 하는 거랑 똑같이 일본에 나가면 일본 야후 또는 구글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키워드 검색어 광고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SNS라고 해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뭐 여러 가지 있죠. 다른 나라들도 사용하는 거 똑같아요. 언어만 달라지는 것 뿐이지 한국어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해외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마케팅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국내에서 하는 거랑 다 똑같아요. 그냥 언어가 바뀌고 국내가 아니라 해외일 뿐인 거죠. 근데 장소가 해외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이거 지금 인터넷으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일본 야후다 하면은 야후 재팬 한국에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다가 검색어 광고 해가지고 즉 한국에서 운영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광고 등록까지. 이렇게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근데 단지 예를 들면 꼭 내가 일본어를 해야 되고 영어를 해야 되고 스페인어를 해야 되고 뭐 이래야지만 내가 상점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해보지 않고선 갖게 되는 지레 겁먹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접 독립점을 이렇게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못 하시고, 아 좋아 그럼 해외에다가 물건을 팔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까지는 혼자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아마존 같은데 이런 오픈마켓에 팔면 안 되나?
그리고 내가 이거 광고 여기다가 여기다 광고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차라리 아마존에 가면 이미 아마존 회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쉽게 팔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티콘도 이 명품점이 일본에서 아직은 이 독립점보다는 오픈마켓에서 더 판매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오픈마켓에 판매를 하고 있어도 이 독립점을 운영을 하는 거는 사실 오픈마켓은 한계가 있어요. 오픈마켓에 손님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판매자도 그만큼 많아요. 그리고 오픈마켓에 많은 손님이 전부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그 상품에 관심 있는 손님이 아니에요. 관심 있는 상품은 다 달라요. 그리고 아까 판매자도 그만큼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많은 1000만 셀러들하고 내가 경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은 많지만 오픈마켓에서 나한테 우리 이렇게 많은 고객 데이터 있어. 이거 너 가져가서 다 마케팅해 하고 저한테 안 줘요. 절대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장사는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정말 매출의 80%는 대부분 단골이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단골을 만들려면은 내가 고객 관리를 해야 돼요. 고객 이벤트도 하고 뭐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재구매 고객에게다가 주는 혜택도 있어야 되고 뭔가 계속 내가 고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오픈마켓은 나한테다가 고객 데이터를 주질 않는데 어떻게 단골을 만들고 고객 관리를 하냐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가만히 앉아서 오픈마켓에다가 상품만 등록해놓고 가만히 앉아서 고객이 올 때만 기다리나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매출이 일어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 되고 광고비만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뭐 예시로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네이버에다 광고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네이버에다 광고했을 때 이렇게 정말 내가 파는 물티슈만 파는 그러한 나의 전상점이 광고가 되는 거는 광고비를 써도 내 고객을 확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픈마켓에 입점해서 광고비를 쓰는 거는 예를 들면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면 이 네이버 쇼핑 안에서의 광고기 때문에 결국은 내 고객을 가질 수 있는 고객 데이터베이스는 못 가져요. 광고비는 쓰지만은. 오픈마켓 입장에서는 근데 고객 데이터를 판매자한테 안 주는 거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요. 본인들이 광고해서 고객들을 다 모집을 했는데 그걸 판매자가 싹 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면은 오픈마켓은 판매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이제 영업을 하는 거고 이렇게 회사를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 회사 운영이 안 되니까 당연히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주질 않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양배추즙을 쿠팡에서 샀다고 해도 저는 판매자가 누군지 모르고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티쿠는 이렇게 독립 도메인을 가진 이러한 독립점을 가지고 해외 직판을 하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독립점만 만들면 다 성공하냐? 그건 아니에요. 현지화라는 게 필요한데 이거는 뭐 오픈마켓에다가 입점을 하시던 독립점을 만들던 현지화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전상점. 그러니까 운영은 일본에서 하시고 물건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데 일본 고객들이 이 전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이 전상점이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고 내가 쇼핑을 하는데 불편해. 그러면 구매할까요? 저는 구매 잘 안 할 것 같아요. 물건이 마음에 들어도 뭔가 반품이나 환불이 어디로 해야 되지? 이거 중국으로 보내야 돼? 반품하려면? 뭐 한국으로 보내야 돼? 아니면 나는 뭐 체크카드만 쓰는데 여긴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이 있나 없나? 이런 거 다 살펴본다고요. 저도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뭔가 제가 설정을 잘못해서 엠페이로만 결제를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엠페이로 결제하고 싶지 않거든요. 결국 거기서 안 샀어요. 네이버 쇼핑에서. 이런 식으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고객들이 전혀 쇼핑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 티쿤이 얘기하는 현지화라는 건데요.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지금 일본에다가 모든 컵이랑 컵은 다 판매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인데, 보시면 이 전화가 일본 인터넷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일본 원어민 직원이 일본어로 일본 고객에게 일본 전화로 응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소개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대표도 이렇게 일본 사람이 대표 이름으로 올라가 있고요. 회사 위치도 지금 오사카, 도쿄에 다 사무실 있다고 올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고객이 여기서 물건을 샀는데 내가 반품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반품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결제 방법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한국어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은행 송금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인 결제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주로 뭐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거 배달시키면 음식 배달받을 때 결제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온라인 쇼핑, 즉 온라인 쇼핑 안에서도 물건을 주문을 하고 배송을 받을 때 배송 기사에다가 결제하는 그러한 시스템도 있고요. 편의점 결제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후불 결제라고 해가지고서는 이건 뭐냐면은 이제 물건은 뭐 회사 같은 경우에 뭐 대량으로 구매했을 때 즉시 납부가 아니라 나중에 결제하는 이러한 또 방법이 일본에는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물건 보냈는데 결제 나중에 받으면 어떡하지 하고 못 받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또 중간에서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어쨌든 이렇게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즉 전산점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결제 시스템을 다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이 마음에 들고 가격만 맞으면 굳이 여기서 물건을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티콘을 통해서 해외 직판을 하시게 되면 티콘은 각 국가에 맞는 그 결제 수단을 다 붙이고 배송도 다 각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나라 배송으로 붙이는 게, 이게 저희 그러니까 얘기하는 현지화인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멕시코 현지 택배사로 저희가 지금 계약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회사 소개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연락처, 고객 응대, 그 다음에 반품 접수나 이런 모든 것까지, 그리고 결제 방식까지 전부 다 현지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쇼핑몰하고 똑같게 만드는 게 저희 티쿤이 말하는 현지화입니다. 이렇게 전산점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니까 뭐 운영을 하니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본 회사인지 뭐 한국 회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물건이 마음에 들고 자기가 가격도 좋다고 하면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티ffany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철저하게 현지화를 하고 독립점을 기본으로 해외에 진출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물론 당연히 기본은 수요가 있는 곳으로 나가셔야 되고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한 기본으로 했을 때 독립점을 만들고 현지화 서비스를 해서 운영을 하시고 해외 직판을 하신다 그러면 성공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 꼭 티콘 이용해서 해야 돼요? 하실 수 있어요. 티콘 이용하지 않고 직접 하셔도 돼요. 직접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려면은 현지에다가 직접 법인을 만드셔야 돼요. 재밌는 게 어저께 저희 이용사 중에 한 곳에서 이런 말씀을 전화로 하셨어요. 이분들이 이제 일본에다가 주문 제작 원단을 판매하시는 곳인데, 저희 티쿤하고 같이 나가서 티쿤을 통해서 일본에 진출을 해서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내 사업보다도 훨씬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미국도 진출을 하신다고 해서 한 1년? 1년 반 정도 됐는데 미국 진출을 하셨는데 이때는 직접 하셨어요. 저희 티쿤하고 같이 안 하시고. 근데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대요. 혼자 하시려니까. 직접 미국에다 법인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야 1년이 지난 이제야 조금 회사가 세팅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그간에는 전상적 운영을 1년 동안 제대로 하지도 못하셨던 거예요. 미국에 진출은 하셨는데 계속 경비도 들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혼자 하시려면 법인 대표도 뽑고 사무실도 구해야죠. 뭐 아까 제가 이런 결제 시스템 안내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다 하려면 현지 결제 대행사랑 계약도 하셔야 되고 물류회사랑도 직접 계약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계약도 다 다르고 근데 이거를 티코는 이미 전 세계 12개국에다가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놨고 사실 티콘에다가 티콘 통해서 해외 나가시면은 저희 티콘도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수료라는 거를 받고 있는데 수수료도 얼마 안 돼요. 뭐 8에서 3%밖에 그것도 판매가 되시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힘들게 혼자 하지 마시고 해외 직방 관심 있으시면은 티쿤과 함께 해외로 나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이미 티쿤을 경험을 하셨던 그 어제 전화 주신 이용사분도 미국에 혼자 나가 보시고 다음부터는 티쿤하고 다른 나라는 티쿤하고 나가야겠어라는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외 직판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설명회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할 건데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티쿤 해외 직판이라는 네이버에 저희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공지사항들에 해외 직판과 관련된 자료들을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내용을 깊이 알고 싶다 하시면은 이걸 많이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난 근데 1대1로 좀 상담을 더 하고 싶다 하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상담 신청이 있어요. 여기 통해서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 티콘 전문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 일일이 전화 드려서 상담 개별로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명에 또 좀 이렇게 장시간 들어주셨잖아요. 들어주신 거 관련해가지고 또 후기를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이곳에다가 이렇게 나눔 이벤트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후기 남겨주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 해외 직방 관련된 저희 책도 보내드리니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는 필요하신 분들은 후기 작성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는 조금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좀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설명을 잘 드려서 질문이 궁금하신 게 없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러실까? 어, 만, 만약에 질문사항이 지금은 없으신데 지금 저희 설명이 마치고 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저 장시간 들어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고요. 네 지금 질문요 하셨는데 예, 말씀해 주세요.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되세요. 음, 네 문의사항 생기시면 카페 문의하셔도 되시고요. 네네. 인터넷 전화가 우리 한국어로 얘기하면 070 같은 거예요. 그게 요즘엔 각국에 다 있어가지고 이게 꼭 전화기가 있어야지만 전화가 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만 다운로드 받으셔서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에서도 다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세요.
그게 각국마다 서비스가 다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사실 시차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일본 원어민 직원이 일본 고객을 인터넷 전화로 응대를 하실 수가 있는데 뭐 브라질이다 이런 데는 뭐 영국이다 시차가 한국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들을 하세요. 근데 저희 각국 법인에서 필요하시면은 현지 직원을 뽑는 거를 또 지원을 해드려요. 도와드리고 또 각국 저희 법인 티쿤 법인의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쪽 공간을 또 임대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의 그 현지 직원들이 그 티쿤 사무실로 법인 사무실로 나와서 근무를 하실 수 있게 물론 이제 그 직원의 뭐 급여나 관리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각 이용사분들이 이제 직접 계약을 맺고 해주셔야 되는 거지만 최소한 이제 물리적 거리와 시차가 있는데 직원이 정말 잘 근무하는지 내지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시잖아요. 근데 최소한 저희 티쿤 법인과 사무실을 함께 쓰시게 되면 그래도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옆에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니까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시고 해외 직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의류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품은 HS 코드에 따라 관세가 부과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는 항상 꼭 직접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도 이제 이게 제품이 해외로 발송되기 전에 티콘 물류사업본부에서 확인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운영하는 상점이고 내가 판매하는 상품인데 이런 모든 확인 작업을 누군가 제3자에게 맡기면은 내가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이제 관계가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물류사업본부에서 확인을 하지만 기본은 일단 1차적으로는 각 판매자분들이 이용사분께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세요. 1대1 멘토링이요. 1대1 멘토링 당연히 해드릴 수 있죠. 해드릴 수 있고 이제 그 개설 상담 아까 여기 제가 안내 드렸던 상담 신청 있잖아요. 이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 연락 드립니다. 다른 것도 질문 있으실까요? 저도 굉장히 신나네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니까는. 만약에 지금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시면요. 제가 오늘은 설명이 여기까지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온라인 상담 신청서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또 다 1대1로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설명회는 지금 7월 8일이 되겠네요. 그때 목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